학습지 55페이지 엘니뇨와 라니냐 정리 보겠습니다. 원래 여기 이 적도부근 해역에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 존재하고 얘를 무역풍이라고 해요. 무역풍 때문에 이 따뜻한 표층 해수가 서쪽으로 몰려가고 동쪽에는 차가운 해수가 용승하기 때문에 서쪽이랑 동쪽이랑 위도는 비슷하지만 동쪽이 좀 더 수온이 차고 서쪽의 수온이 좀 더 높았죠. 그래서 동쪽은 비교적 고압대가 서쪽은 비교적 저압대가 존재하게 돼서 서쪽에는 상승 기류 때문에 구름이 많이 만들어지고 동쪽에는 하강 기류 때문에 구름이 많이 없다고 했었죠. 얘가 평상시고 엘니뇨와 라니냐는 시작이 무역풍의 약화와 강화입니다. 엘니뇨는 무역풍이 약화되면서 생기는 거고 라니냐는 무역풍이 강화되면서 생기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무역풍이 불면서 따뜻한 표층 해수가 몰려가고 서쪽으로, 그래서 이 따뜻한 표층 해수 서쪽에 있는 이 해수 때문에 이런 상승 기류가 생기고 그래서 비가 많이 온다고 했었죠. 근데 엘니뇨는 이 무역풍이 약해지는 거예요. 불긴 부는데 약하게 불어요. 그러면 이 따뜻한 표층 해수가 가는 것도 좀 덜 가겠죠. 그래서 이 따뜻한 표층 해수가 약간 돌아와요. 그래서 이 상승 기류가 서쪽에 안 생기고 이쪽 동태평양 쪽으로 치우쳐지게 됩니다. 이 상승 기류가. 그러면 라니냐는 반대로 무역풍이 무지 강해져요. 그러면 따뜻한 표층 해수가 완전 서쪽으로 몰려가겠고, 그래서 여기가 수온이 높아서 상승 기류가 완전 많이 생겨서 구름도 많이 생기고 비가 완전 많이 온다고 했죠. 그래서 엘니뇨는 원래 패턴이 반대로 바뀌는 것, 라니냐는 원래 패턴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했었어요. 그럼 엘니뇨 때 워커 순환의 세기는 약해지고 라니냐 때는 워커 순환이 강해지겠죠. 그 다음 남적도 해류가 서쪽으로 향하는 유속. 남적도 해류라고 하면은 이렇게 적도가 있고 이 적도의 남쪽에서의 순환인데 남반구에서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순환을 하죠. 이 중에서 얘가 남적도 해류예요. 이렇게 가는 해류는 무역풍이랑 관련이 있겠죠. 얘는 근데 원래 동쪽에서 서쪽으로 향하는 흐름이에요. 그러면 이 흐름이 약해지는 게 엘니뇨겠죠. 그래서 얘도 약화, 그리고 라니냐 얘도 강화입니다. 이렇게 더 많이 가니까 이 지도에 이 그림을 표현해보면 얘가 지금 남적도 해류예요. 이렇게 서쪽으로 향하는. 그 다음 서태평양 해수면 높이 마이너스 동태평양 해수면의 높이. 원래 이 그림에 표현해보면 물이 이쪽으로 많이 표층 해수가 이쪽으로 몰려가다 보니까 여기가 원래 약간 이렇게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니뇨 때는 좀 덜 간다고 했죠. 오히려 여기 있던 게 약간 돌아와요. 그럼 원래는 만약에 해수면이 이만큼 차이가 난다고 하면 엘니뇨 때는 얘가 다 살짝 돌아왔으니까 이렇게 별로 차이가 안 나게 되겠죠. 여기가 서태평양, 여기가 동태평양이면 그럼 서태평양 해수면 높이 마이너스 동태평양 해수면 높이는 이 둘의 차이를 말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차이는 엘니뇨 때는 작아지겠죠. 라니냐 때는 오히려 서쪽으로 완전히 해수가 몰려가면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서쪽, 동쪽. 그러면 차이가 훨씬 커지죠. 그러면 높이의 차이가 커진다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동태평양 해면기압 분의 서태평양 해면기압, 동분의 서라고 줄여서 써본 다음에 평상시에 원래 이 동태평양은 고압대라고 했었고 서태평양은 저압대라고 했었죠. 근데 평상시보다 엘니뇨 시에는 원래 패턴이 반대가 된다고 했어요. 이 저압대인 데는 기압이 좀 높아지고 고압대인 데는 기압이 좀 낮아져요. 그러면 이 엘니뇨 때는 서쪽에는 기압이 높아지고 동쪽에는 기압이 낮아지겠죠. 라니냐 때는 동분의 서라고 쓰고, 라니냐는 원래 패턴의 강화죠. 원래 여기가 저압대, 비가 많이 오는, 원래 여기가 고압대란 말이에요. 비가 안 오는. 원래 패턴의 강화면 동태평양, 원래 고압대이던 동태평양은 기압이 더 높아지고 원래 저압대던 서태평양은 기압이 더 낮아지게 되는 거겠죠. 그럼 서는 작아지고 동은 높아진다 하면 이 숫자는 이때 커지고 이때는 작아지겠죠. 그 다음 적도 부근 해역 서풍 편차.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보던 게 동풍이잖아요. 그래서 동풍 먼저 생각해보면 원래 이 해역에 이 그림 보시면 원래 이렇게 동풍이 불고 있다고 했었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을 동풍이라고 해요.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이게 약해지는 걸 엘니뇨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면 편차라고 하면 원래보다 약해지면 음의 값을, 원래보다 강해지면 양의 값을 띠게 되죠. 그럼 이 동풍이 작아지니까 이때는 음의 값을 띠게 되겠고 이때는 양의 값을 띠게 되겠죠. 근데 서풍이라고 하면 반대죠. 그러면 이때는 양, 이때는 음이 되겠죠. 여기까지는 수업 시간 했었고 그 다음 밑에 이제 엘니뇨와 라니냐 때 다른 여러 가지들도 볼 건데 서태평양이 왼쪽에, 동태평양이 오른쪽에 있는데요. 엘니뇨 시에 따뜻한 표층 해수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다시 좀 돌아가고 동쪽에서는 용승이 좀 덜 되면서 동태평양은 수온이 올라가고 서태평양은 수온이 내려간다고 했었죠. 그럼 수온 편차는 평년보다 수온이 낮아지면 편차는 마이너스 값을, 평년보다 수온이 높아지면 편차는 플러스 값을 띠게 되죠. 그 다음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편차. 적외선 방출은 뭐였냐면 원래 이렇게 지표에서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적외선을 방출을 많이 해요. 근데 낮게 있는 구름은
여기서 이 우리가 관측을 하는 건 이 위에서 관측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건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름이 생기면 이때부터는 기온이 좀 낮아지면서 높아졌으니까 적외 방출량이 적어져요. 근데 구름이 두껍게 엄청 많이 있게 되면 여기는 더 온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더 적외 방출량이 적어지게 돼요. 그럼 적외 방출량은 언제 왔냐? 적외 방출량이 많을 때에는 구름이 없을 때. 왜냐하면 이때는 지표에서 뜨거운 열 때문에 적외선이 방출되게 되니까. 적외선 방출이 클 때에는 구름이 없을 때. 그러면 작을 때에는 구름이 높게 있을 때. 다시 말하면 구름이 좀 두껍게 있을 때겠죠? 그러면 서태평양이랑 동태평양이랑 이 엘니뇨 시기에 서태평양은 원래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인데 이 엘니뇨 시기에는 비가 좀 덜 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구름이 좀 덜 생기는 거겠죠. 원래 구름이 많이 있다가 좀 적어지잖아요. 그러면 적외 방출량은 많아지겠죠. 그럼 편차값은 양을 띠게 되겠죠. 그리고 동태평양 동태평양은 반대로 원래 비가 안 오는 지역인데 엘니뇨 시기에 비가 오죠. 그럼 비가 안 올 때 구름이 없어서 지표에서 방출되다가 구름이 생기게 되면 온도가 낮아서 좀 적게 방출되게 되겠죠. 그럼 편차의 값은 마이너스를 띠게 되겠고 해면기압 서태평양은 원래 저압되고 동태평양은 원래 고압된데 반대로 해면기압은 좀 서태평양에서 높아지고 동태평양에서 낮아지게 되죠. 그 다음 해수면 높이 무역풍이 약화되면서 따뜻한 표층 해수가 서쪽으로 몰려가지 못하고 다시 좀 돌아오다 보니까 얘는 낮아지게 되고 얘는 동태평양은 평양보다 좀 높아지게 되겠죠. 그럼 편차로 표현을 하면 얘는 해수면의 높이가 작아진 거니까 동태평양은 해수면의 높이가 커진 거니까 높아진 거니까 양을 띠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혼합층의 두께부터 이 용승은 서태평양에서는 주로 물어보지 않고 동태평양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얘네는 하지 않을게요. 그럼 혼합층의 두께 용승이 약화되니까 혼합층의 두께는 두꺼워지겠죠. 이렇게 해수면이 있고 용승이 되면 수온약층이 올라온다고 했었죠. 그러면서 혼합층의 두께가 얇아지는데 용승이 약해지면 다시 얘가 내려가게 되니까 이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지겠죠. 그 다음에 수온약층의 깊이 용승이 약화되니까 깊어짐. 얘를 편차로 표현하면 깊이니까 커지니까 편차가 양이 되겠죠. 동태평양의 용승 약화되겠죠. 그 다음 표층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편차. 얘도 뭐 구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겠죠. 표층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도달하려면 구름이 없어야 되고 구름이 많으면 많을수록 표층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줄어들 테니까. 근데 엘니뇨 시기에 원래 비가 많이 오던 이 서태평양 지역에서는 비가 덜 오게 되고 그러면 구름이 덜 생기는 거죠. 구름이 덜 있으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는 평년보다 좀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그 다음 동태평양은 얘는 구름이랑 관련이 있다고. 동태평양은 그러면 동태평양은 평년보다 원래 비가 많이 안 오던 지역이었는데 평년보다 구름이 많아지게 되고 구름이 많아지면 표층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좀 적어지겠죠. 그래서 편차는 음의 값을 띠게 되고 기후는 서태평양은 원래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인데 비가 좀 덜 와서 가뭄이 발생하게 되고 동태평양은 원래 비가 안 오던 지역인데 강수가 좀 늘어나게 돼요. 그다음 반대로 라니냐 때는 원래 이렇게 불던 무역풍이 평년보다 좀 더 강해지게 되니까 따뜻한 표층 해수가 이쪽으로 더 많이 몰려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수온은 서태평양이 높아지고 동태평양이 더 낮아져요. 그럼 편차는 얘가 양, 얘가 음이 되겠죠. 그 다음 적외 방출 복사 에너지 편차 아까 했던 거. 서태평양은 수온이 더 높아지면서 원래도 구름이 많지만 여기 구름이 더 많아지게 돼요. 그럼 적외 방출을 하는 건 구름의 맨 꼭대기니까 여기의 온도는 지표보다 훨씬 낮거든요. 그러면 이때 적외 방출량은 더 줄어들겠죠. 동태평양은 구름이 원래도 없었지만 아예 없어. 그러면 이 지표에서 방출되는 적외 복사 에너지를 봐야 돼. 지표는 구름의 꼭대기보다 훨씬 온도가 높겠고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적외선 방출량도 많아져요. 그럼 이때는 적외 방출량이 훨씬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때는 양, 해주시면 되고 해면기압도 서태평양은 다 엘니뇨랑 반대로 해주시면 돼요. 서태평양은 원래 비가 많이 와서 저압되고 원래 고압대인데 더 낮아지고 더 높아지고 해수면의 높이 원래 서태평양이 높지만 더 높아지고 동태평양은 더 낮아지고 그러면 해수면 높이 편차는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죠. 그 다음 혼합층 두께, 수온약층 깊이, 수온약층의 깊이 편차는 동태평양만 보겠습니다. 이때 용승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보세요. 이렇게 물이 있을 때 용승이 일어나면 수온약층이 올라오면서 혼합층의 두께는 얇아지고 수온약층의 깊이는 얕아지죠. 이때는 용승이 좀 더 강화되니까 혼합층의 두께는 더 얇아지고 그리고 수온약층의 깊이는 더 얕아지고 그리고 수온약층의 깊이 편차는 얕아졌으니까 음의 값을 띠게 되겠죠. 그
다음에 표층에 도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 편차, 얘는 또 구름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원래 서태평양 지역에 그림을 볼까요? 원래 이 서태평양 지역에 구름 많아서 태양복사 에너지 많이 못 들어왔는데 더 못 들어오게 되겠죠? 구름이 더 발달하게 될 테니까. 그럼 얘도 반대로 양 해주시면 되고, 기후는 원래 서태평양 비 많이 오지만 더 많이 와서 홍수, 그리고 동태평양 원래 비가 안 오지만 더 안 와서 가뭄이 오게 됩니다.